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무기체계 판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분 변화의 바람은 매우 거세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서 확인했을 때 4.5세대 전투기의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공중전 활약을 예상했을 텐데요. 하지만 예상과는 정반대의 전쟁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전투기가 공중전을 펼쳐보기도 전에 방공 무기에 무력하게 당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전투기는 여전히 공중 전력의 존재로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피해가 보고된 사례만로 확인해 봤을 때는 양국이 잃은 유인 고정익기는 각각 우크라이나가 71기, 러시아가 109기로 도합 180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상대 전투기와 도그파이트를 한다던가 지상을 융단 폭격한다던가 하는 멋진 활약을 하다가 피해를 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폭탄을 옮기다가 방공 미사일을 못 피해서 잿더미가 됐다는 사실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숫자의 전투기를 다 잃을 동안에 양국은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스텔스가 안 되는 전투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황은 방산시장과 각국의 군비 도입 사업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스텔스 전력을 F-35에 전부 맡기고 부족분을 4.5세대 전투기로 메워보려던 계획을 폐기해야 하나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유지비를 잡아먹는 F-22를 퇴역시키기 위한 고민을 꾸준히 해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4.5세대 전투기들이 생각보다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F-22의 퇴역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를 방증하듯 케네스 윌스바흐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직접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F-22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은 추후 미국이 추구하는 전투기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서뿐 아니라 4.5세대 전투기를 배척하는 방향성은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는 공군 다목적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 MRCA를 시작하면서 전제 조건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는 4.5세대 전투기를 처음부터 배제하겠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전 세계적인 전투기의 트렌드가 5세대로 흘러가게 될 것임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확실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출 사례가 존재하는 5세대 전투기가 사실상 F-35 외에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전체를 5세대로만 진행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은 말레이시아는 F-35를 후보 기종에는 넣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최초로 검토를 시작한 두 가지 기종은 러시아의 수-57과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해외에서는 KF-21을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완전한 스텔스를 달성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보통 5세대 전투기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내부무 장창을 탑재한 완전 스텔스 달성입니다. 그렇게 따져 KF-21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말레이시아가 MRCA 도입 사업을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실제 도입 시기가 되면 한국이 KF-21을 완전 스텔스화한 5세대 기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말레이시아가 MRCA 사업에 KF-21을 후보군으로 올려놓은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래 MRCA 사업은 좀 더 포괄적인 도입 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 5세대 기종만 도입하는 방향성으로 조정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 그리펜, F-18 슈퍼호넷 등 대표적인 4.5세대 전투기들이 전부 고려했던 사업이었습니다. KF-21 역시 물론 이때부터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F-21을 제외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은 말레이시아 MRCA 사업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앞서 말한 후보 기종들은 이미 20년 이상 운용된 구형 기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역시 라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들은 러시아제 Su-30, 미국제 FA-18D 그리고 영국제 호크기 Mk.208이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전투기는 신규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인 공공의 적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될 경우 말레이시아의 평판과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제는 사려고 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영국제인 호크기를 사용했던 경험을 따라 같은 유럽에서 차기 기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전투기도 유로파이터나 그리펜 등 경쟁 기종들이 있었지만 라팔이 이기지 못할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레이시아에 전투기를 팔기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대에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 라팔이 무난하게 유로파이터와 그리펜을 꺾고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거의 10년 전부터 언론 플레이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은 나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라팔을 수입하던 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서자 라팔의 인기가 급상승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분위기에 편승해 갑자기 라팔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고 프랑스는 미소 짓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주 잔고가 빠르게 올라갔고 KF-21의 가장 큰 경쟁자도 라팔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말레이시아 역시 어렵지 않게 손에 넣을 시장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실제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군비 증강 바람이 불자 당장은 수주 잔고가 올랐지만 라팔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개량으로 높은 성능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기종 자체가 노후된 것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점이 라팔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었고 KF-21의 적수가 되지 못하리라는 전망이 상당했습니다. 라팔의 전성기 시점에 KF-21이 양산과 개량을 거치고 있고 성능의 고점을 찍을 시점에는 이미 라팔이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프랑스 역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얼마 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직접 나서서 한국에서 무기를 사지 말고 프랑스 무기를 사달라는 다소 유치하게 들리는 발언까지 꺼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라팔을 후보에서 퇴출시킨 것은 이러한 분석이 현실화되는 시발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라팔뿐만이 아니라 스텔스 성능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사형 선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KF-21의 경우 지금은 4.5세대로 분류되지만 상당한 수준의 스텔스 설계가 적용되어 있고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완전한 스텔스 역시 실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스텔스를 전제하지 않고 만들어진 다른 4.5세대 전투기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 페루의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페루는 FA-50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추후 KF-21 프로젝트 참여 의향도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페루가 돌연 라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는 정확히 말하면 추후 전투기 도입 사업을 벌이는 데에 있어서 KF-21과 라팔을 경합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FA-50 도입 MOU 체결로 KF-21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던 상황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더욱이 페루가 기존에 운용하던 전투기가 라팔의 전신인 미라주 2000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졌던 사업이었는데 벼랑간 프랑스와의 사업 혜택 대결이 되어버린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전해진 말레이시아 소식은 뜻밖의 호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외로 무기 도입 사업은 다른 나라의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한국이 FA-50을 수출할 때 원래 목표로 하던 대상은 폴란드 이전의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수출이 정말로 목전에 왔다고 판단했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원가 상승도 어느 정도 예측해서 1조 원 규모를 선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그 시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반대파 총리가 당선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었는데요. 하마터면 FA-50 사업이 통째로 잘못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조 규모 선투자하는 한국의 추진력과 포부를 높이 평가해 FA-50 도입을 결정한 것이 폴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폴란드가 사업을 선수쳐버리자 납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한 말레이시아도 서둘러 다시 FA-50을 채택했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와 폴란드 사업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서 성사될 수 있었죠. 이처럼 무기 구입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당시의 흐름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KF-21을 SU-57의 단독 경쟁 기종으로 선정하면서 또 다른 어떤 영향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 결정이 분명히 페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최종 후보 선정은 라팔 패싱 사례가 되면서 추후 프랑스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무기를 사지 말라는 마크롱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무기체계를 견제하고 있음이 확실해졌죠. 더 이상은 한국을 무기체계 자체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 같은 유럽에서라도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한국에 의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해 밀려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련의 사태들은 한국 방산에 힘을 더욱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방산 강국들을 차례로 제치는 한국의 힘이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욱 선전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